장호는 어머니의 장례를 마친 뒤 텅 빈 마을집 마루에 홀로 앉았습니다. 낡은 장독대 뒤편에서 부는 바람이 쓸쓸하게 귀를 스쳤습니다. 생전에 늘 밥상 위에 따뜻한 국을 올려주시던 어머니는 이제 없었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어머니가 아끼던 백구서리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녀석은 장호의 눈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를 잃은 듯한 허전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 뒷산 소나무 숲에 어머니의 묘가 새로 자리 잡았습니다. 묘는 낮은 구름 사이 바람이 잘 통하는 평지 위였습니다. 장호는 초라한 흙더미 위에 국화를 올려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리는 그 곁에서 꼬리를 내린 채 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개가 주인을 잊지 못한다며 혀를 찼지만 장호는 그저 불쌍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괜찮다. 이제 그만 가자. 그는 서리의 목줄을 잡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리는 낑낑거리며 창문 밖을 서성였습니다. 한참을 짓더니 다시 산 쪽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장호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따라 나서자 서리는 묘 앞에서 흙을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발톱이 다를 정도로 땅을 파는 모습에 장호는 놀랐습니다. 야, 왜 그래? 그는 급히 다가가 개를 붙잡았습니다. 서리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흙투성이가 된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장호는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어젯밤의 일을 이야기하자 이장은 담배를 피워 물며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흔치 않지요. 어른들이 그러는데 개가 그렇게 파는 건 뭔가 이유가 있다 하더군요. 장호는 웃어넘기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서리는 여전히 묘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밥을 줘도 먹지 않고 밤마다 울부짖었습니다. 이장은 혀를 차며 역물일지도 몰라요. 죽은 이를 못 잊은 게지.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며칠째 계속된 이상한 행동에 장호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묘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어머니의 영혼이 편치 않은 건 아닐까? 그는 산에 올라가 묘 앞에 앉았습니다. 서리는 장호 곁에 바짝 붙어 앉아 꼬리를 감았습니다. 노을이 내려앉은 숲속에서 두 생명만이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장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설아, 대체 왜 그러는 거냐? 백구의 눈동자가 미묘하게 흔들리더니 다시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장호는 설명할 수 없는 섬뜩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숲은 적막해졌습니다. 풀벌레 소리만이 흙길 위를 맴돌았습니다. 서리는 자리를 뜨지 않고 묘 앞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주인을 지키는 병사 같았습니다. 장호는 나무 옆에 앉아 담요를 덮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빛이 흐릿하게 묘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리가 왜 이러는 걸까요? 장호의 낮은 속삭임이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때 서리가 고개를 들며 짧게 짖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발톱으로 흙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 아래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듯이요. 새벽의 공기는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희미한 새소리가 들려왔지만 장호의 귀에는 서리의 짖는 소리만이 울렸습니다. 그는 잠결에 몸을 일으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리는 다시 어머니의 묘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장호는 결국 등불을 들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축축한 흙길에 그의 신발이 파묻히며 끈적한 소리가 났습니다. 서리는 이미 묘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흙더미가 무너져 있었고
서리는 뭔가를 입으로 물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가가자 서리는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레 바닥에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낡고 지늘게 뒤범벅된 보자기 한 덩어리였습니다. 장호는 두 손으로 그 더러운 천을 조심스레 풀었습니다. 안에서는 오래된 금붙이 몇 개와 누렇게 바랜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편지의 종이는 습기에 젖어 군데군데 번져 있었지만 필체는 분명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손끝을 떨며 글자를 따라 읽었습니다. 이걸 찾는 자는 내 진심을 기억하라. 짧은 문장 한 줄이었지만 그 문장 속에는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장호는 편지를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서리는 꼬리를 내리고 그의 발치에 앉았습니다. 묘한 정적이 산속을 감쌌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새어나와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마을의 개들이 일제히 짖기 시작했습니다. 서리는 귀를 세우더니 산 아래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순간 장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온몸을 스쳤습니다. 다음 날 마을은 이상한 소문으로 떠들썩했습니다. 누군가 밤에 묘 근처에서 금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퍼진 것이었습니다. 장호가 시장에 나가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 집 묘에서 뭐가 나왔대? 어머니가 생전에 금을 묻어뒀다나 봐. 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이장이 장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웃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묘 근처에서 뭘 찾으셨다지요? 장호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장은 미심쩍은 표정으로 담배를 피워 물었습니다. 밤이 되자 집 주변이 어둑해졌습니다. 장호는 등불을 끄고 창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모자와 삽을 든 그림자 몇 개가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자갈길 위를 스쳤습니다. 서리는 마당 한복판에서 낮게 짖었습니다. 그 소리에 그림자들이 멈추었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장호는 숨을 죽인 채 창문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손안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편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편지 속 글씨가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내 진심을 기억하라. 그 말이 마치 경고처럼 마음 깊숙한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묘에서 금붙이가 나왔다는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처음엔 농담처럼 들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시장에서 장호를 마주친 노인들은 슬쩍 웃으며 좋은 일 생겼다며?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장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안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종이는 이미 닳고 구겨졌지만 그는 그걸 버리지 못했습니다. 서리는 여전히 집과 묘 사이를 오가며 주위를 경계했습니다. 그날 저녁 장호는 마당에 나와 묘 쪽을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산길이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서리는 귀를 세우고 낮게 짖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장호는 등불을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묘 근처에는 삽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밤사이 무덤을 파헤치려 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이건 어머니를 욕보이는 짓이야. 속으로 외쳤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장은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묘 근처를 조사해야겠습니다. 혹시 숨겨둔 재산이 있으면 공공의 자산으로 써야지요.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장호가 뭘 숨긴 거야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금세 퍼졌습니다. 장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서리가 회관 문 앞까지 따라와 짖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의자를 밀치며 일어났습니다. 저 미친 개 좀 끌고 가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그날 밤 장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의 묘를 욕되게 둘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서리를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묘 근처에 작은 움막을 지어 며칠 동안 머물기로 했습니다. 산새 소리가 들리는 고요한 밤, 그는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글씨는 희미했지만 문장은 여전히 그를 붙잡았습니다. 내 진심을 기억하라. 그 말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이튿날 아침 장호는 나뭇가지를 주워 움막 앞에 불을 피웠습니다. 서리는 그의 곁에 앉아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는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멀리서 마을 사람 몇 명이 묘 쪽으로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삽과 곡괭이를 든 손들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장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지켜야 한다. 서리는 마치 그의 마음을 읽은 듯 낮게 울며 묘 쪽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어 흙냄새가 스쳤습니다. 그날 저녁 장호는 불빛 하나 없는 산속에서 묘 앞을 지켰습니다. 어머니의 무덤은 조용히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장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움막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리는 묘 쪽을 향해 조용히 몸을 웅크리고 있었죠. 며칠째 이어진 경계심 속에서도 녀석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장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불씨를 살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편지의 의미를 곱씹어 보았지만 그 뜻을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서리가 귀를 세우더니 갑자기 묘 쪽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장호는 급히 등불을 들고 뒤를 따랐습니다. 서리는 묘 한편의 돌틈을 발로 긁기 시작했습니다. 돌무더기가 조금씩 흩어지자 안쪽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봉투는 진흙에 절반쯤 묻혀 있었지만 구겨진 틈새로 어머니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장호는 손을 떨며 그것을 꺼냈습니다. 흙먼지를 털어내고 봉투를 열자 오래된 종이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집문서의 복사본이었고 다른 하나에는 어머니의 긴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편지를 펼쳤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단 한 줄 한 줄이 힘이 있었습니다. 제사는 탐욕이 아닌 진심을 가진 자에게 돌아가리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장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서리를 통해 무덤을 파헤치게 만들었는지, 왜 그 편지를 남겼는지 그제야 조금 알 것도 같았습니다. 서리는 조용히 앉아 꼬리를 감고 있었고 그 눈빛은 마치 이제 알겠느냐 하고 묻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뒤쪽에서 나뭇가지 밟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호는 등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뭇잎이 부딪히며 미세한 바람이 일었습니다. 분명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호는 몸을 돌려 주위를 살폈지만 이미 인기척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등불빛이 떨리며 그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장호는 편지를 품에 안고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불을 피우며 서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도 느꼈지? 누가 있었어? 서리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밖을 바라봤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희미한 등불 하나가 흔들리며 내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장호는 서늘한 한기가 온몸을 덮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산속은 적막했고 달빛이 흙길 위를 비추었습니다. 장호는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희미한 손때와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탐욕이 아닌 진심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어머니가 남긴 진심이 단순한 유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길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오늘 밤 자신이 본 그림자, 그것이 단순한 착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예감이었습니다. 묘의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그를 노려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서리는 꼬리를 내린 채 묘 앞을 지켰습니다. 그 달빛 아래에서 어머니의 무덤은 잠들지 않는 듯 고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가늘게 흘러내린 새벽, 숲속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장호는 묘 앞에 앉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서리는 꼬리를 내린 채 묘비 옆을 지키고 있었죠. 그때 나뭇가지 밟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호가 고개를 들자 어둠 속에서 여러 개의 등불이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이장이 삽과 곡괭이를 들고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굳은 결심과 탐욕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장호 씨, 밤에 이러는 건 미안하지만 우린 확인을 해야겠소. 이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는 마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도 되는 듯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욕심이 숨지 않았습니다. 장호는 몸으로 묘를 가로막았습니다. 이건 제 어머니의 묘입니다. 그만두세요.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이장의 눈짓을 기다렸습니다. 곧 한 사람이 삽을 들어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서리는 이를 드러내며 짖었고 밤 공기 속으로 울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장호는 삽을 빼앗으려 달려들었고 이장은 그를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흙먼지가 일며 묘 위의 흙더미가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 봉투 하나가 흙 속에서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거기에 쏠렸습니다. 봉투가 찢어지며 안의 종이가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달빛에 비친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너희 중 탐욕으로 눈먼 자는 모두 저주받으리라. 사람들은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등불 불꽃이 흔들렸습니다. 나뭇잎이 뒤엉키며 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누군가 이건 미신이야 라고 외쳤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 무덤의 한쪽이 주저앉으며 안쪽 흙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너진 흙 사이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가 드러났습니다. 상자는 낡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장호가 조심스레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금도 보석도 없었습니다. 대신 어머니의 낡은 손수건과 아기 장호의 사진, 그리고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힌 작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쫓아온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리자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이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저 추억이었구만. 그의 목소리는 작고 힘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서리는 여전히 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 고요했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뒤 장호는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자 달빛이 상자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손수건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어머니, 결국 이렇게 알려주셨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리는 조용히 다가와 그의 곁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산새 한 마리가 날아오르며 고요를 깨웠습니다. 그 순간 묘 주변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장호의 가슴 속에는 이제 확실한 깨달음이 남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건 금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는 사랑이었다는 것을요. 이틀이 지나도록 산은 잠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는 묘 근처로 오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하루 만에 사라졌고
이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개를 숙인 채 다녔습니다. 그러나 장호의 마음에는 여전히 묵직한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무너진 무덤을 다시 정비하며 흙을 다졌습니다. 손바닥이 거칠게 갈라졌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서리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앉아 묘비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어머니와 닮아 있었습니다. 장호는 그날 밤 봉투 안에 있던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글씨는 희미했지만 한 줄 한 줄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사랑을 알아본 자여, 내가 내 아들임을 잊지 말거라. 그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며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장호야, 세상은 재물보다 마음이 귀한 거란다. 그가 어린 시절 들었던 말이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장호는 편지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종이는 이미 낡고 찢어졌지만 그 안의 온기만큼은 선명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서리를 데리고 묘 주변을 돌며 풀을 뽑고 돌을 쌓았습니다. 삐걱대는 나무판 위에 새로 흙을 덮고 손수 깎은 묘비를 세웠습니다. 묘비에는 단 3글자를 새겼습니다. 사랑은 남는다. 그는 나무망치로 글자를 다듬으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서리는 곁에서 묵묵히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때 갑자기 서리가 고개를 돌리더니 짧게 울부짖었습니다. 장호가 시선을 옮기자 서리는 천천히 묘 앞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장호는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서리는 평온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장호는 무릎을 꿇고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라, 설아. 넌 마지막까지 어머니 곁을 지켰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끝에 닿는 체온이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산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 위에서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장호는 서리를 어머니의 묘 곁에 묻었습니다. 흙을 덮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두 무덤 사이에 들꽃 한 송이를 꽂았습니다. 노을이 산을 물들릴 때쯤 부드러운 바람이 흘렀습니다. 마치 어머니와 서리가 함께 미소 짓는 듯 했습니다. 장호는 무덤 앞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 당신이 남긴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군요. 어둠이 내려앉고 별빛이 흙 위로 내리비쳤습니다. 장호는 마지막으로 손을 모았습니다. 두 무덤 사이에서 풀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지킬게요. 낮게 흘러나온 말이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산은 조용했고 그 고요 속에서 묘비에 새긴 글귀가 은은히 빛났습니다. 사랑은 남는다. 시간은 흘러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긴 겨울을 지나며 마을의 공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머니의 묘 근처에는 들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장호는 매일 아침 산에 올라 묘비를 닦고 서리와 어머니의 무덤 앞에 잔잔히 물을 뿌렸습니다. 예전의 슬픔은 조금씩 고요한 그리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그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 그 언덕은 참 보기 좋네요. 꽃이 참 예쁘게 폈어요. 사람들의 말투에는 더 이상 불신이 없었습니다. 한때 탐욕으로 들끓던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이장은 얼마 전 마을 일을 그만두고 조용히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장호를 찾아와 머쓱하게 말했습니다. 그땐 미안했소. 욕심이 눈을 가렸던 거요. 장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후로 장호는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작은 밭을 일구고 닭 몇 마리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마당 한켠에서 서리의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하얀 털을 가진 4마리의 강아지들이 꼬물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장호는 그중 가장 활달한 녀석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 녀석 이름은 희망이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아이들이 매일 놀러 왔습니다. 아이들은 강아지와 함께 언덕을 뛰어다녔고 웃음소리가 마을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의 묘가 있는 언덕은 이제 마을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효의 언덕이라 불렀습니다. 매년 봄이면 마을 주민들이 모여 꽃씨를 뿌리고 제를 지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아는 이들도 모르는 이들도 한자리에 모여 손을 모았습니다. 그때마다 장호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언덕 위의 바람은 언제나 포근했습니다. 저녁이면 그는 마루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하늘 아래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강아지의 짖음, 바람의 노래가 어우러졌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머니의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리의 새끼들은 점점 자라 마을 사람들에게 분양되었습니다. 모두가 그 개들을 아꼈습니다. 저 녀석들은 효의 언덕의 백구 후손이래요. 아이들의 말에 어른들도 미소 지었습니다. 장호는 손에 흙을 묻히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것은 단지 편지와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서로를 잇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잊히지 않을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묘 앞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젠 평화로워요. 다들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그의 머리칼을 스쳤습니다. 하늘에는 붉은 노을이 물들고 언덕에는 하얀 들꽃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에 등불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장호는 희망이를 품에 안고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언덕의 묘비는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글귀가 다시금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은 남는다. 그 문장은 이제 장호뿐 아니라 마을 모두의 마음속에 새겨진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몇 해가 흐른 뒤 마을의 풍경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효의 언덕은 이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작은 공원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봄이면 아이들이 뛰어놀고 여름이면 가족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장호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어머니와 서리의 무덤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들꽃은 해마다 더 풍성하게 피었고 바람은 그 위를 스쳐 지나며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장호는 오래된 집을 정리하다가 천장 위에 쌓인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자 안에서 얇은 편지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봉투에는 익숙한 필체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드러난다. 그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생전 늘 진심이 통하는 세상을 꿈꿨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장호는 편지를 가슴에 품은 채 마당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며 따뜻한 빛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는 천천히 산길을 올라 효의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언덕은 여전히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묘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두고 간 듯한 작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장호는 무릎을 꿇고 그 앞에 편지를 올려두었습니다. 이제야 완전히 알 것 같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남기신 건 돈도 물건도 아니었어요. 진심을 믿는 마음이었군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며 편지의 모서리를 스쳤습니다.
서리의 새끼였던 희망이가 묘 곁을 맴돌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장호는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곳을 지켜야지. 강아지는 조용히 그의 손을 핥았습니다. 노을이 언덕을 물들이며 하늘이 붉게 타올랐습니다. 그 빛 속에서 장호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듯했습니다. 그녀가 미소 짓는 얼굴로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넘어가자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잔잔한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장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건 바로 이 고요함과 따뜻함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언덕을 내려가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두 개의 묘비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 위로 부드러운 바람이 지나가며 마치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사랑은 남는다. 그 문장은 이제 장호의 삶 전체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여전히 그 곁에 있었고 서리와 희망이의 발자국은 그 길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저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노을은 천천히 사라지며 평화로운 밤을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언덕에는 언제나처럼 하얀 들꽃이 고요히 피어 있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